자, 우리 저번 시간에 요걸로 한번 정리하고 이거 사진 보고 그 다음에 유전의 기본 13페이지 여기 들어갔었던 거 맞나요? 자, 우리가 이미 체세포 분열이랑 감소 분열은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따로 복습은 안 할 테지만 요 표를 통해 가지고 이 그림은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런 형태가 기출 문제 많이 나와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요거 그림들도 한 번씩 보고. 자, 그럼 저번 시간에 한 거 유전의 기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완두의 모양이라는 형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형질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표현이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있는데, 둥글다 주름지다라가 있습니다. 얘네들을 대립형질이라고 하고, 얘네들은 겉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표현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 유전자형을 보게 되면 완두의 모양인데 지금 잠깐 먼저 설명하면 라지알은 완두에서 이제 둥근 유전자에 해당하고 스몰알은 이제 주름진 유전자에 해당하는데 대문자인 게 우성이에요. 나중에 곧 배우겠지만 그래서 라지알이랑 스몰알이 있으면 우성이 표현돼서 얘네들은 둥근형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표현형이 둥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라지알을 하나만 가져도 둥근 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라지알일 수도 있고 라지알 스몰알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줄여진 거는 라지알이 없는 거기 때문에 스몰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형을 보게 되면 라지알, 스몰알은 순종인 거고 라지알, 스몰알은 잡종이에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멘델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멘델의 법칙을 기본적으로 이해해야지만 또 멘델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알겠나요? 네. 자, 여러분들 멘델의 법칙 언제 들어봤어요? 중3 때. 중3 2학기쯤. 그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참 손을 놨을 때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 거예요. 이 내용들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잘 잡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다음 단계 사람의 유전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멘델 직업이 뭐예요? 신부? 물리학자. 물리학자? 교회, 성당, 가톨릭,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멘델의 직업은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사 뭔지 알아요? 수도. 혹시 수녀님은 아니? 네. 우리가 그리스도교라는 다시 역사 종교학인데, 자, 그리스도교는 무엇이냐면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종교가 그리스도교고, 그다음에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라고 하는 데가 어디야? 이슬람교잖아, 그치? 둘 다 야훼라는 하느님을 믿긴 하지만 알지? 아무튼 그래서 다시 카톨릭으로 들어오게 되면 동방교회랑 서방교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동방교회는 그리스도 정교회를 이루게 되고 서방교회는 카톨릭을 이루게 되는데 이 카톨릭의 약간 제사장과 같이 이 미사나 아니면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을 사제라고 해요. 그런데 보통 이 카톨릭 교회에서는 여자가 사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들이 그래도 종교에 이렇게 몸을 담겠다 해서 이제 직업으로 가진 하여튼 종교인이 된 게 수녀님이고, 근데 사제는 아니지만 수녀님의 남자 버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수도사예요. 알겠죠? 아무튼 멘델의 직업은 수도사였고, 그래서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완두콩도 키우고, 그래가지고 숫자도 세고 이래가지고 멘델의 유전 법칙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열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 옛날에는 법칙이었는데 지금 원리로 바뀌었는데 원리나 법칙 여러분들이 구분하라고 하진 않고 얘네들이 뜻하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어떤 애들이 있냐면 순종의 둥근 완두와 순종의 주름진 완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멘델이라는 사람이 이 둥근 완두를 다 계속 교배해가지고 이제 계속 자손이 둥근 완두만 나오는 애들을 찾은 거야. 걔네들은 순종의 둥근 완두이기 때문에 모양에 대한 게 순종이에요. 알겠나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상동 염색체 위에 이렇게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있겠죠? 여기 위에 둥근 유전자랑 둥근 유전자를 가지게 된 거야. 둥둥. 알겠지? 그래서 순종이기 때문에 얘들은 둥둥이에요. 자, 그런데 얘는 순종의 주름진 완두야. 그러니까 완두 모양에 대한 유전자가 주주밖에 없는 거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 둥둥에서 만들 수 있는 생시세포가 가질 수 있는 모양에 대한 유전자는 뭐밖에 없어? 그치, 그치? 뭐라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순종의 주름진 완두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가 가지는 모양에 대한 유전자는 뭐밖에 없어요? 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둥주가 이제 결합을 해서 개체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요 완두는 분명히 둥근 유전자랑 그 다음에 주름진 유전자를 갖는데 표현형이 뭐만 나타나? 둥근 거. 그래가지고 이 둥근 게 우성이다라고 생각하고 얘를 열성이라고 이제 정의를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성이 더 우월하고 그 다음에 열성이 하등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서로 다른 이게 잡종일 때 표현형을 나타내는 게 그냥 우성이라고 한 거고 숨겨진 형질을 그냥 열성이라고 한 겁니다. 알겠죠? 사람의 손가락은 일반적으로 5개인데 6개인 다지증이 있어요. 근데 뭐가 우성이냐면 다지증이 우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손가락에 대해서 열성인 거지. 그렇다고 우리가 하등한가? 그러진 않죠. 그래서 우열은 뭐가 더 하등하고 우등한 게 아니라 그냥 잡종에서 표현되는 게 우성, 잡종에서 숨겨져 있는 게 열성입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유전자형으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유전자형입니다. 자, 순종의 둥근 완두, 순종의 주름진 완두이기 때문에 일단 우성을 먼저 정해보자. 자, 여기서 둥근 거랑 주름진 게 있었어요. 근데 둥근 게 표현됐으니까 우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 주름진 게 열성이죠. 여기 알파벳으로 할 건데 둥근 게 라운드니까 그냥 R을 써주는데 우성이니까 이거 라지 R, 그 다음 주름진 걸 스몰 R이라고 표현해준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얘를 유전자형으로 나타나게 되면 순종의 둥근 완두기 때문에 라지 R을 갖고 순종의 주름진 완두기 때문에 스몰 R을 갖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얘가 줄 수 있는 건 라지 R밖에 없고 얘가 줄 수 있는 건 스몰 R밖에 없어서 둘이 수분을 하게 되면 라지 R, 스몰 R이 갖게 되는 자손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얘랑은 순종인데 얘는 잡종이죠. 근데 이 잡종에서 표현되는 게 우성, 잡종에서 숨겨져 있는 게 열성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부모 세대 자손 1세대인데 자, 요것을 이제 어버이, 부모 세대라고 하고 얘네들을 자손 1세대라고 합니다. 어버이를 P라고 하고 자손 F라고 하는데 요거의 약자라고 해요. 알겠나요? 자, 그럼 우열의 정의에 대해서 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대립 형질을 가진 순종의 개체. 요 말 이해됐니? 서로 다른 대립 형질이니까 모양에 대해선 둥근 거, 주름진 거겠죠? 그리고 순종이니까 각각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얘는 라지 R, 얘는 스몰 R입니다. 자, 서로 다른 대립 형질을 가진 순종의 개체를 교배했을 때 자손 1세대에서 부모의 형질 중 한 가지만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자손 1세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을 우성, 그 다음에 나타나지 않고 숨어있는 형질을 열성이라고 표현해 준 거예요. 알겠나요? 이게 우열의 정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분리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름만 뭐 이렇게 새로 붙였지 사실 여태까지 다 했어요. 자, 우리 얘가 줄 수 있는 게 얘란 얘기는 둘 중에 하나가 분리가 돼서 들어가고 둘 중에 하나가 분리가 돼서 들어가기 때문이겠죠? 왜냐면 우리 생식세포를 만들 때 얘가 라지 R, 스몰 R이야. 그러면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염색 분체들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가 생식세포로 분리가 돼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이게 분리의 법칙입니다. 볼게요.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 대립 유전자 쌍이 분리가 돼서 각각 다른 세포로 들어가 자손에게 일정한 비율로 표현형이 나타나는 현상을 분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부모 세대, 그 다음에 자손 1세대, 그 다음에 자손 2세대인데 일단 부모 세대는 순종의 둥근 완두와 순종의 주름진 완두였어요. 그래서 얘가 줄 수 있는 건 라지 R, 얘가 줄 수 있는 건 스몰 R밖에 없어가지고 얘네들이 결합하게 되면 라지 R, 스몰 R을 가진 둥근 완두인 개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됐죠? 자, 얘를 자가수분 시킬 거예요. 유전에서 자가수분 시킨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얘랑 동일한 유전자형을 가진 애랑 교배를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자가수분 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라지 R, 스몰 R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몇 종류가 있어요? R에 대해서 생식세포는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겠지. 대립 유전자. 그러면 라지 R 혹은 스몰 R만 들어가겠지. 자, 얘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있어요. 라지 R, 스몰 R이란 얘기는 요 상동 염색체 쌍 위에 이렇게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S기가 지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라지 R, 이제 여기 스몰 R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런데 감수 1분열이 끝나면 두 개가 분리가 되겠지. 근데 감수 2분열이 끝나면 얘네가 분리가 되겠지. 그러니까 라지알, 스몰알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형의 종류만 따지면 라지알 한 종류, 스몰알 한 종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얘가 F1이지. 그래서 F1의 생식세포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라지알, 스몰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얘랑 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얘랑 또 교배를 시킬 거니까 여기에서 또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는 라지알 혹은 스몰알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다 만나는 거를 이런 표로 나타나게 됩니다. 라지알이 만나게 되면 이제 라지알 얘랑 만나게 되면 라지알 스몰알, 얘랑 만나게 되면 라지알 스몰알, 얘랑 만나게 되면 스몰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우성인 게 대문자고 대문자가 우성이고 얘가 모양이 둥근 거고 얘가 주름진 거라 그랬죠? 자, 그러면 둥근 형태는 몇 개 나타나요? 4개 중에? 그래서 하나, 둘, 셋 주름진 게 하나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유전자형은 얘가 하나, 그 다음에 얘가 둘, 얘가 하나가 나타나게 되겠죠? 얘를 정리하면 자, F2의 유전자형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라지알, 스몰알이 1대 2대 1의 비율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얘네들을 이제 표현형으로 나타나게 되면 얘네들이 둥근 형태예요. 맞죠? 그러니까 둥근 형태가 몇 개? 3개, 주름진 게 하나가 나타나게 됩니다. 됐나요? 자,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얘가 보이겠죠? 유전자가 보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분리의 법칙이 만족할 때만 얘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됐나요? 얘네들이 이렇게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가 3대1로 되려면 라지알과 스몰알이 서로 분리가 돼서 들어가야지만 얘가 나타나기 때문에 분리의 법칙은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 대립 유전자 쌍이 분리가 되어 각각 다른 세포로 들어가 자손에게 일정한 비율로 표현형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알겠나요?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독립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의 법칙은 유전자가 형질이 이제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모양에 대한 거, 둥근 거랑 주름진 거, 또 하나는 색깔에 대한 게 나타나는데 색은 어떤 색깔이 있냐면 이제 노란색이랑 그 다음에 녹색이 있어요. 근데 완두에서 이제 노란색이 우성인 거고 녹색이 열성이에요. 자, 그러면 노란색이 우성이니까 뭘로 표현하고 싶어? 옐로우의 약자니까 라지 Y. 그 다음에 녹색은 같은 종류의 알파벳을 써야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그 알파벳 쓰는 거 그때 한번 설명했나? 이렇게 같은 알파벳을 쓴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서 동일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G로 나타내고 싶지만 Y와 G로 나타낸다는 얘기는 위치가 달라가지고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 종류란 얘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노란색을 라지 Y, 그 다음에 똑같이 Y를 써야 되는데 열성이니까 스몰 Y이고 얘가 나타내는 형질이 이제 녹색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두 가지 형질이 나오고 지금은 어떤 형태냐면은 자, 모양에 대한 거, 자, 그 다음에 색깔에 대한 게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 그룹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요 형태로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종의 둥글고 황색, 순종의 주름지고 녹색이 있어요. 자, 순종이라고 했으니까 둥근 거, 황색 다 순종이니까 라지알, 라지 Y를 가집니다. 그 다음 순종의 주름지고 녹색이니까 이제 모양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색깔에 대한 것도 이제 둘 다 순종이어야 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가 가질 수 있는 모양에 대한 거는 라지알밖에 없고 그 다음 색깔에 대한 건 라지와이밖에 없어요. 같은 이유로 이 개체에서 생식세포를 만들 때 모양에 대한 건 스몰 r, 그 다음에 색깔에 대한 건 스몰 y를 가지게 됩니다. 됐나요? 얘랑 결합해가지고 개체를 만들게 되면 라지알 스몰 r, 라지와이 스몰 i를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우성이니까 둥글고 황색의 표현형을 나타내게 됩니다. 됐나요? 이제 얘를 자가수분 시킬 거예요. 자가수분 시킨다는 얘기는 얘랑 동일한 개체랑 교배를 시켜서 요 자손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요 개체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냐면 둘 중에 하나가 생식세포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라지 R, 스몰 R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라지 Y, 스몰 Y가 이렇게 각각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됐니? 그래서 둘 다 대문자인 거, R만 대문자인 거, 그 다음 Y만 대문자인 거, 둘 다 스몰인 게 생겨서 총 4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겁니다. 요거 이해됐니? 자, 그래서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요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 그 다음에 얘가 또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도 하나, 둘, 셋, 네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다 결합시켜가지고 보게 되면 이런 유전자형을 가진 애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표현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둥글고 노란색인 거 한번 찾아볼 건데 얘랑 만나는 애들은 전부 다 둥글고 노란색이겠지. 맞니? 그래서 요렇게 그 다음에 또 요렇게가 표현형이 둥글고 노란색입니다.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입니다. 그래서 둥글고 노란색인 게 9개예요. 그 다음에 둥글고 녹색인 거 찾아봅시다. 몇 개냐면 하나, 둘, 3개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주름지고 노란색이 하나, 둘, 3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름지고 녹색인 게 1개예요. 그래서 일단 9대 3대 3대 1의 비율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색깔에 대한 것만 볼 거고 그 다음에 모양에 대한 것만 볼 거예요. 일단 모양에 대한 것만 보게 되면 둥근 게 몇 개예요? 12개. 그 다음 주름진 게 몇 개? 4개. 그러니까 12대 4니까 몇 대 몇? 3대 1. 색깔만 봤을 때 3대 1을 만족합니다. 모양만 봤을 때. 그 다음 색깔을 볼게요. 황색인 게 몇 개? 12개. 녹색인 게 몇 개? 4개입니다. 몇 대 몇이에요? 3대 1. 모양에 대한 게 3대 1을 만족하고 색깔에 대한 게 3대 1을 만족하지. 3대 1이 아까 어디서 나왔어? 여기서 나왔지. 이게 언제 나와? 두 개의 이 대립 유전자가 서로 각각 분리가 돼서 들어갈 때입니다. 그래서 모양과 색깔에 대한 형질이 같이 우리가 표현이 돼도 모양 따로 색깔 따로 봤을 때 3대 1의 비율을 만족하니까 모양에 대한 유전자가 분리가 될 때, 그 다음에 색깔에 대한 유전자가 분리가 될 때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안 미친다는 얘기야? 안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각각을 봤을 때 이제 분리의 법칙을 만족하는 겁니다. 이해됐니? 됐어? 자, 얘네들을 각각 봤을 때 각각 분리의 법칙을 만족하니까 모양과 색깔에 대한 게 모양이 색깔에 혹은 색깔이 모양이 분리가 될 때 영향을 안 미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이게 언제 가능했냐면 모양과 색깔에 대한 게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쌍 위에 있을 때 가능했습니다. 알겠나요? 이거 이해됐니? 네. 좋아요. 자, 지금은 맨델의 법칙이 만족하는 걸 배웠죠? 이제는 맨델의 법칙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맨델의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은 유전 현상이 연관 유전이 있고 그 다음에 우열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 연관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연관 우리 언제 이 개념을 배웠었냐면 맨 처음 DNA, 유전자, 염색체 관계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의 유전자는 한 2만에서 2만 5천 개 정도가 있고 그렇지만 사람의 DNA는 46가닥밖에 없으니까 하나의 DNA에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얘네들이 또 염색체를 이루니까 하나의 염색체에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하나의 염색체 위에 같이 존재하는 유전자들을 연관되어 있다라고 표현해줍니다. 됐나요? 자, 그럼 얘네들은 이동할 때 같은 배를 탔으니까 같이 이동하겠지. 그러니까 분리의 법칙이 만족해 안 해? 안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맨델의 이제 분리의 법칙이 만족하지 않는 게 이 연관 유전이에요. 알겠나요? 네. 독립의 법칙이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미안해요. 됐죠? 연관된 유전자들은 독립의 법칙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배를 타고 같이 이동하니까. 됐나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연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염색체 위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함께 존재하는 현상을 연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연관된 걸 보게 되면 어떤 염색체 위에는 얘네 둘, 셋, 넷, 5개가 같이 묶여서 있어요. 그럼 얘들은 같이 이동하겠지? 그러니까 얘들이 독립적으로 유전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똑같은 게 있겠지? 그런데
같이 묶여 있는 형질들은 어차피 상동 염색체에는 여기에도 RH 혈액형, 그다음에 여기 페놀케토누증, 침 아밀라제, 이자액 아밀레이스, 펩티다제라는 유전자들이 같이 묶여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같이 묶여 있는 유전자들의 종류만 따지면 이게 한 종류가 되는 거지. 두 쌍이지만 얘가 한 종류인 거지. 자, 그럼 사람은 총 23쌍이니까 몇 종류의 연관이 있는 거야? 21쌍이 어차피 연관된 애들은 종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하나의 연관으로 보는 거야. 맞지? 됐니? 그럼 사람은 23쌍이 있잖아. 그럼 몇 쌍이 연관이 있는 거야? 몇 개의 연관이 있는 거야? 23개의 연관된 애들이 있는 거죠. 그룹이. 얘가 한 그룹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RH식 혈액형, 페니케토누증, 침, 이자, 그 다음 펩티데이즈라는 이 유전자들이 하나의 그룹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종류만 따질 거야. 유전자의 종류만. 그러니까 어차피 상동 염색체에도 같은 종류의 그룹들만 있겠지. 그러니까 그룹의 종류는 한 종류만 있는 거야. 맞지? 근데 얘가 23쌍이니까 몇 그룹이 있어? 23그룹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그룹을 연관군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알겠나요? 그 연관군. 같은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이고, 연관군의 숫자는 결국엔 염색체 종류의 숫자인데, 우리가 결국 23개라고 방금 배웠죠? 이걸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생식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숫자랑 그 다음에 연관군의 숫자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사람의 연관군의 숫자는 생식세포에 23개 염색체가 들어있으니까 연관군은 23개다라고 얘기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연관된 유전자들은 생식세포 형성 시 분리되지 않고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멘델의 독립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 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성 잡종이에요. 양성 잡종은 두 가지에 대해서 둘 다 잡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얘가 만약에 독립적으로 있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 A에 대한 유전자, 그 다음에 B에 대한 유전자가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 쌍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런데 연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A랑 B랑 동일한 상동 염색체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연관된 유전에 이름을 붙일 건데 상인과 상반이에요. 자, 상인은 요런 형태, 그 다음에 상반은 요런 형태야. 뭐가 달라? 그렇지. 상인 연관은 대문자, 소문자끼리 연관된 거고, 그 다음에 상반 연관은 대문자, 소문자끼리 이렇게 연관이 된 겁니다. 아마 뭐 교과서나 이런 데서 직접적으로 상인 연관이다, 상반 연관이다라고 표현은 안 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출문제 이런 거 풀 때는 이런 개념들이 나와요. 알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 몇몇 풀이를 보게 되면 상인이나 상반이나 용어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용어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알겠나요? 응. 됐어? 자, 그럼 독립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각각 분리가 되고 얘랑 얘랑 각각 분리가 되니까 어떤 형태의 생식세포들이 만들어질 수 있냐면 둘 다 대문자인 거, A만 대문자, B는 소문자, A는 소문자, B는 대문자, A 둘 다 소문자인 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이렇게 같이 갈 수도 있고, 혹은 얘랑 얘랑 같이 갈 수도 있고, 얘랑 얘랑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얘랑 얘랑 같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총 4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상인 연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얘는 이제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이 녹색 유전자를 보게 되면 둘이 이렇게 분리가 돼서 들어가지. 그러니까 총 2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됐나요? 상반 연관도 얘랑 얘랑 분리가 되기 때문에 총 2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게 돼요. 됐나요? 같이 이동을 하니까. 자, 그래서 이 생식세포의 비율을 보게 되면 얘네들의 비율이 1대1의 비율로 나타나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의 비율을 보게 되면 원래 총 4개의 딸세포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원래 2대 0대 0대 2인데 그냥 약분해서 1대 0대 0대 1의 비율로 나타난다고 표현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원래 0대 2대 2대 0인데 그냥 약분해서 0대 1대 1대 0으로 표현해줍니다. 됐나요? 네. 저번 시간에 분명히 3교시에 열심히 한다고 했지? 자, 그러면 자가교배식 유전자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자가교배란 얘기는 독립이면 독립, 그 다음 연관이 연관도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이거는 방금 우리가 이제 완두를 했어요.
그래서 총 이렇게 종류가 9종류의 유전자형이 나오게 됩니다. 9종류의 유전자형이 나오게 돼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상인 연관일 때는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서로 수정을 하니까 어떻게 돼? 종류가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반 연관일 때도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의 유전자형을 가진 자손이 나오게 돼요. 자, 표현형을 보게 되면 얘가 아까 9대 3대 3대 1이었습니다. 둘 다 우성인 것 9개, 그 다음에 하나만 우성인 거 3개, 또 다른 하나만 우성인 거 3개, 그 다음 둘 다 열성인 게 하나, 총 16개 중에 9대 3대 3대 1의 비율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자손의 표현형은 4종류가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얘는 A랑 B랑 우성, 얘랑 A랑 B랑 다 우성이니까 요 세 개가 둘 다 우성인 거고, 그 다음에 모두 다 우성인 게 한 개. 그래서 3대 1의 비율로 총 2종류가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우성인 게 2개, 그 다음에 하나만 우성인 거, 그 다음 B만 우성인 거 하나, 둘 다 열성인 건 나오지 않아서 2대 1대 1의 2대 1대 1대 0의 비율로 해서 총 3종류의 자손의 표현형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러면 검정교배 시 이제 자손의 유전자형을 보도록 할게요. 자, 검정교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열성의 순종이랑 이제 교배를 시키는 거야. 이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열성의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몰 a, 스몰 b랑 가진 애랑 어떤 애랑 교배를 시키는 것을 검정 교배라고 합니다. 얘가 줄 수 있는 건 열성밖에 없겠죠. 생식세포로 줄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오던 얘를 다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약간 백지장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니까 스몰 a, 스몰 b니까 여기에서 뭐가 오던 얘를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얘가 가진 유전자형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봐봐, 어떤 애가, 자, 어떤 완두가 둥근 형태야. 이해됐어? 근데 얘가 둥근 게 라지알이 있고 라지알 스몰알이 있을 수가 있잖아. 근데 우리 눈에 유전자형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래서 어떤 걸 생각해냈냐면, 주름진 거랑 교배를 시키자. 자, 주름진 거는 스몰알만 가지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스몰 R밖에 못 줘요. 맞니? 네. 자, 그래서 이 둥근 완두가 그래서 만약에 순종이야, 라지알이야. 그럼 여기서 태어나는 모든 애들은 다 라지알 스몰 R이기 때문에 뭐밖에 표현이 안 돼? 둥근 거밖에 표현이 안 돼. 그러니까 얘는 라지알이구나 알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둥근 애랑 주름진 거랑 교배를 시켰는데 주름진 게 나왔어. 둥근 것도 나왔어. 그러면 라지알 스몰 R 둘 다 얘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잡종이다 라고 해서 이제 얘가 어떤 형태의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게 검정교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검정교배 했을 때는 스몰 a, b랑 얘네들을 교배를 시키니까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4종류가 나오고 이 4종류가 뭐랑 같냐면 생식세포의 종류와 똑같아요.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상인 연관일 때도 이렇게 2종류가 나오고 이 종류의 B가 생식세포의 B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반 연관일 때도 얘네들이 이 비율과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검정교배 시 자손의 표현형은 요렇게 나오는데 검정교배 시 자손의 표현형 유전자형이랑 동일하다. 그 유전자형은 우리가 궁금했던 미지의 개체에서 나오는 유전자형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수학적으로 조금 간단하게 우리가 비율을 정해야 되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잘 이해하고 있는 거 맞지? 맞아? 이게 얘들아,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접 그려보면 얘네들을 금방 찾아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연습이 되면 9대 3대 3대 1이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열 이해됐지? 그 다음에 분리의 법칙 2개가 나누어져 들어간다. 이해됐지? 그 다음에 서로 다른 2개의 상동 염색체 쌍 위에 각각의 형질이 있으면 얘네들은 독립적으로 유전이 돼서 각각 3대 1의 비율을 만족한다. 이게 다야.
그 다음에 멘델의 법칙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이 유전자들이 같은 염색체 위에 있을 때다. 그럴 때는 독립과 다르게 나온다. 이 다르게 나오는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A와 B가 독립 유전일 때, 즉 A에 대한 형질과 이제 B에 대한 A에 대한 유전자, B에 대한 유전자가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 쌍 위에 있을 때를 의미를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표를 죄다 그릴 수도 없고 좀 빠르게 풀어야 될 때 어떻게 좀 간단하게 접근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A와 B가 독립이니까 각각 독립 사건이니까 A 따로 B 따로 고려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A만 먼저 볼 거야. 그러면 이 A에 대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생시세포가 라지 A 들어가 있는 거, 스몰 A 들어가 있는 거, 라지 A 들어가 있는 거, 스몰 A 들어가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얘를 수정을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1대 2대 1의 비율로 나타나게 됩니다. 맞아요. 자, 그런 다음에 B에 대한 것도 똑같이 1대 2대 1의 비율로 나타나겠지? 두 개가 독립사건이니까 두 개를 동시에 할 때는 이제 곱해주면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손의 유전자형의 B가 A 따로 B 따로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1대 2대 1의 비율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야. 과연 둘 다 우성인 거는 둘 다 순종의 우성인 거는 몇 개가 나올까? 이런 식으로 한번 구해주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우성인 거는 1 곱하기 1. 그 다음에 얘가 잡종인 거는 1 곱하기 2. 그 다음에 얘가 우성의 순종, 얘가 열성의 순종인 거는 1.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면 2, 이렇게 곱해주면 4, 이렇게 곱해주면 2,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면 이렇게 곱해주면 1, 이렇게 곱해주면 2, 이렇게 곱해주면 1이 나오게 돼요. 이거 다 더하면 몇 개야? 4, 4, 4, 4, 16개지? 그래서 16분의 1의 확률로 이런 유전자형이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계산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자, 이제 표현형의 B를 보도록 할게요. 자, 얘네들을 표현형으로 나타내게 되면 얘는 다 A의 표현형, 얘는 스몰 A의 표현형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표현형의 B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슬래시 짝대기는 무엇이냐면 표현형을 나타낼 때 이런 밑에 짝대기를 쓰는데 여기에는 사실 뭐가 오던 라지 A가 오던 스몰 A가 오던 라지 A의 표현형을 나타내겠지. 우성의 표현형. 그러니까 이 짝대기를 표현할 때가 표현형의 B를 표현형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표현형의 B가 우성과 열성의 비가 3대1, 그 다음 우성과 열성의 비가 3대1입니다. 자, 그래서 얘들이 3대1, 3대1로 나오기 때문에 둘 다 우성인 거는 9개, 그 다음에 A만 우성인 거 3개, 그 다음에 B만 우성인 게 1 곱하기 3이니까 3개, 그 다음에 둘 다 열성인 게 1 곱하기 1이니까 1이에요. 그래서 16개 중에 9개가 우성의 표현형, 16개 중에 1개가 열성의 표현형을 나타낸다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중간 유전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알겠지? 우리가 지금 하나, 둘, 셋 페이지. 좋아요. 자, 이제 중간 유전입니다. 자, 중간 유전은 무엇이냐면 대립 유전자의 우열 관계가 불완전한 거예요. 요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붉은색 꽃에 순종이 있고, 자, 흰색 꽃인데 순종이 있어요. 자, 붉은색 꽃에 순종이니까 색깔에 대한 유전자는 붉은 게 이렇게 있겠지? 그 다음에 흰색의 순종이니까 얘는 흰색이 있을 거예요. 그럼 붉은색 꽃에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가 가진 색깔에 대한 유전자는 이제 붉은색밖에 없을 거야. 맞지? 그 다음에 흰색 꽃에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가 가진 색깔에 대한 유전자는 흰색밖에 없어요. 됐나요? 자, 그럼 얘네랑 얘랑 이제 수정, 즉 수분을 하게 되면 자손이 태어날 때 이 자손은 분명히 이제 붉은색 유전자랑 그다음 흰색 유전자 둘 다를 갖겠지. 만약에 얘네 둘의 우열 관계가 명확하면 붉은색 또는 흰색만 나타날 거야. 근데 어떤 색깔이 나타났어요? 분홍색이 나타났지.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붉은색 유전자와 흰색 유전자의 우열 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 형질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주의할 건 뭐냐면 봐봐, 붉은색이랑 흰색을 섞어서 분홍색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붉은색 색소도 안 만들고 흰색 색소도 안 만들고 그냥 이 중간의 형태인 분홍색 색소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구분을 해야 돼. 이 분홍색이 왜 나타나냐면 붉은색도 발현되고 흰색도 발현돼서 두 개가 섞여서 분홍색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중간의 형질인 분홍색 색소를 만드는 거예요. 알겠니? 이런 것들을 중간 유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R과 W의 이 우열 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해됐니? 자, 얘랑 비교해서 알아둘 건 무엇이냐면 얘는 중간의 형질을 그냥 만들어 버리잖아. 근데 ABO식 혈액형이 있어요. 자, A는 O에 대해서 완전한 우성, B는 O에 대해서 완전한 우성이죠. 그래서 AO가 있으면 어떤 게 표현돼? A. 그 다음에 BO가 있으면 B형. 근데 A랑 B랑 같이 있으면 A와 B의 중간이 아니라 얘는 A도 표현되고 B도 표현되기 때문에 A, B형인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럼 얘네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냥 공동 우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랑 나중에 비교해서 알아두면 돼요. 알겠나요? 자, 다시 중간 유전으로 돌아와가지고 자, 이제 얘를 자가수분 시킬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R 혹은 W를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R 그 다음에 W를 가질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럼 이렇게 표를 만들게 되면 라지 R, 라지 R W, 라지 R W, W입니다. 자, 그럼 유전자형의 비가 1대 2대 1의 비율로 나타나요. 맞나요? 자, 그럼 표현형은 어떻게 돼? 마찬가지로 1대 2대 1의 비율로 나타나죠. 이게 중간 유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중간 유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유전자형의 비가 그대로 표현형의 비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열이 명확하지 않으면 3대 1로 나타냈겠지? 근데 우열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유전자형의 비와 표현형의 비가 같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전자형에 따라서 표현형이 다르게 돼요. 이게 중간 형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출에서 어떤 문제에서 유전자형에 따라서 표현형이 다르다 라고 나타나게 되면 중간 유전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했어요. 얘들아, 복습 꼭 해와야 돼. 알겠지?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모의고사 때문에 또 빠져가지고 오늘 약간 무리해서 빨리 나갔어요. 고생했어요.